그 다음에 이제 좋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실제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간단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삽니다.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팔면 됩니다. 즉, 바이를 먼저 하고 셀을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린다고 판단될 때는 먼저 팔고 나중에 내린 후에 다시 사면 됩니다. 요 컨셉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이제 머리에 안 와닿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고 나서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커런시가 쌍으로 트레이드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유로 US 달러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란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요 막대기 하나, 우리가 이제 캔들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캔들스틱 하나, 막대기 하나가 5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올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팔았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00달러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5분 차트,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낫을 거래했을 경우, 낫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은 한 10시에서 한 12시 정도 되니까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낫이라는 것은 커런시 트레이딩, 포렉스 마켓에서 거래의 최소 단위거든요. 저 이하로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래를 했을 때 2시간 만에 1000불을 벌 수가 있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릴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분 차트를 통해서 한낫을 거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낫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렉스에서 거래가 허용된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브러치, 1000브러치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최소 거래 단위가 10만 유닛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화폐가 일반적으로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유로 USD이기 때문에 유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최소 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PB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데요. PB는 이제 percentage point의 약자입니다. 가격 변동폭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1.2980, 1.288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유로 US 달러의 현재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PB라는 것은 가격 변동폭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의 네 번째 자리가 되겠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0.01%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2880에서 1.2980까지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100pb인지 움직이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1%가 되겠죠. 1% 정도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만큼 수익을 냈느냐, 환산을 하려고 그러면 핍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계좌, 지금같이 그 10만 유닛을 거래할 경우에 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10달러로 보시면 일단 쉽겠습니다. 그래서 핍밸류는 10불이게 되겠고요. 그것은 이러한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00핍의 수익을 받고 우리가 그 10만 유닛을 거래했기 때문에 1000불의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0.01%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1%를 갖다가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1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0.01은 0.0001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단위가 10만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핍에 10불이 된다. 이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셀을 먼저 하는 경우를 볼게요. 차트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셀을 할 수 있는 걸 스팟을 해가지고 자, 자신의 능력에 의했던 뭐 재수가 좋았던 여기서 셀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바이를 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은 약 50핍 정도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셀을 하고 나중에 바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건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핍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계좌의 경우에 최소 단위가 10만이기 때문에 핏밸류는 10불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50핍의 움직임에 우리가 500불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은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서포트와 레지스턴스입니다. 한국말로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선이 그 저항선을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레지스턴스 라인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에서 우리가 왜 바이를 했냐 하면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지스턴스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얘가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바이 트레이드를 들어간 것이고요. 셀을 갖다 여기서 한 이유는 우리가 그 마켓에서 트레이드 엔트리하고 난 다음에 엑시트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켓의 움직임을 전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 이길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팔았으면 더 수익이 컸겠죠. 하지만 우리 원칙에 가면 우리는 여기서 마켓에서 엑시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있다가 더 올랐죠. 만약에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었으면은 더 아마 수익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마켓의 움직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00핍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사실 뭐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낸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빨간 선, 파란 선, 녹색 선은 그 이동 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무빙 에버리지를 갖고서 트레이딩 의사결정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것은 아까 셀 트레이드 했던 겁니다. 500불 수익을 냈다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점선이 레지스턴스 레벨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왜 셀을 했냐면은 얘가 이쪽 부분에서의 레지스턴스 라인을 건드리고 이것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잠시 동안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이 될지 하락한다 보고 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러한 우리 엑시트 기준에 의해서 바이를 통해서 이제 엑시트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바이 트레이드와는 달리 이번에는 뭐 이익이 좀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50핍의 수익을 내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